시작하도록 할게요. 좀 늦었어요.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훈민정음 한번 읽고서 그다음 해석까지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4대 정신까지 했습니다. 4대 정신까지 했으니까 우리 재원아 한 번은 훈민정음 한 번은 읽어는 봤니? 다 외웠지? 미재야 너 이거 이거 공부했지? 재율아 이거 공부했지? 자 그럼 우리 그러면 책을 덮고서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책을 덮고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자신은 없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는 학생들은 책을 덮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나왔으면 최소한 훈민정음 서문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약간의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신 있으신 분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시는 분은 책 보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가도록 할게요. 저랑 같이 가볼게요. 자, 나랏 말싸미서부터 훈민정음. 자, 시작. 나랏 말싸미 균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그러니까 이걸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 뜻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이래서 그래서 내가 뭐서 만들었고 어떻게 새로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오지 말고 이런 전차로서부터 시작.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야 어여삐 너겨 새로 스물 여듭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위니겨 날로 숨에 뼈난케 하고자 할 따라미니라. 나 혼자 하는데요. 자 어쨌든 자 뜻은요. 자 우리나라의 말은 중국의 한자 문화 한자랑은 다르다. 그래서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이란 뜻이겠죠. 뭐 멍청하다라기보다 이제 문맹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 예를 들어 억울한 사연이라든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뜻을 자기가 하고자 싶은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소회를 능히 펼치지 못한 백성이 너무너무 많았다. 내가 이를 위하여니까 애민정신이니까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서 이번에 새로이 원래 있는 글자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글자를 어떻게 뭐 본딴 게 아니라 새로이 28글자를 만들었으니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 하나다. 사람마다 하여금 그러니까 사역 누구누구로 하여금 날로 쓰면 매일매일 쓰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따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인데 그릇이 있어야 된다. 자주정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래서 못하는 백성들이 넘어서 너무 가엾다. 그러니까 애민정신. 근데 새로 만들었다. 창조정신 마지막에 매일매일 썼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꼭 실용성이 있었습니다. 실용정신. 되겠죠? 자, 근데 오른쪽부터 이제 문법 나갑니다. 자, 문법 나갈게요. 제가 처음에 선생님 문법 문법은 1년 번호를 안 내겠지. 내면 문제다가 1년 번호 매겼니? 2번까지 있니? 1년 번호? 얘들아 1년 번호 몇 번까지? 3번까지 가 있니? 3번까지 가 있니? 3번 4번부터 얘들아 종이 모자란 거 있으면 얘기해. 메모용지 모자라면 얘기해. 메모용지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이거 아마 메모용지 한 10장 정도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다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4번서부터가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문법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 정리 다 됐으니까. 자 4번서부터 뭐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 4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문법이에요. 훈민정음 서문 1번 해석은 다 됐으니까요. 서문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법적인 얘기가 들을 텐데 첫 번째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잖아요. 나란 말싸미 듀기게 달아. 나 문자 같은 거 할 때 이거를요. 여기서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할 때 이거를 짱이라고 읽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문자라고 이렇게 읽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 그다음 또 어디 갔어? 그랬을 때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주의할 점 첫 번째. 문자 같은 거 할 때 어떤 게 있냐면요. 보세요. 자, 뒤에 메모장에다 필기하세요. 자, 메모장에다 필기하세요. 한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문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자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이거 잘 이쁘게 잘 그려보세요.
그 당시에는 한자를 먼저 쓰고요. 그 뒤에다가 토시를 달았거든. 그래서 이게 문이고요. 이게 문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당시 잠깐 세게 발음했네요. 짜 하면서 여기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이런 모양을 집어넣었어요. 잘 들어봐봐. 여기다가 어떤 모양을 집어넣냐면 요런 모양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냥 동그라미 모양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동그라미 모양. 자 그런데 어떤 글자가 있냐면요. 어린 백성 할 때 백성은 좀 그다음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어린 백성이란 말인데 백성은 좀 달라요. 자 이거 일백백자. 자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성이 뭐 남녀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성씨를 말하는 거든. 근데 우리나라 성씨가 100가지는 넘지. 근데 그만큼 수백 가지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어서 온갖 백성, 피플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다가 100 이렇게 아래알 이용해서 100이라고 썼고요. 그다음 이게 이 계집여자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성씨야. 뭐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요. 이 폰트에 따라서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즉 여기는 그냥 뭐가 들어가 있고요. 이응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그냥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는 열이 우진아 집중해야지. 자 여기는 그냥 요 모양 들어갔고 여기는 열인 그 옛니응이 들어갔단 말이지.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야. 그래서 얘는 발음을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냐면요. 얘는 그냥 문자라고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근데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이응을 발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백성이라고 발음을 해줘야 돼. 얘들아, 여러분 저랑 그 1학기 때 같이 해서 알죠? 이 대괄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발음 기호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발음 기호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대괄호, 이 대괄호로 제가 하면 이거 이제 발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거야.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냐면요.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이응이 그 당시에는 달랐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럼 얘들아 한번 맞춰볼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받침 이응은 얘가 아니라 모양이 얘가 아니라 오히려 이건 거지, 그치? 이건 알겠어. 근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점이 생길 거야. 선생님 얘는 발음도 안 해준데 왜 집어넣어요?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왜냐면 글자는 최대한 뭐 해야 되는데 글자 수는 줄여야 되고 표기는 최대한 뭐 해야 되는데 쉬워야 되는데 발음도 안 나는 걸 굳이 뭐하러 동그라미 모양을 왜 이건 이응이 아니야. 동그라미 모양이야. 동그라미 모양을 왜 그려주냐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자 그럼 여기 정리해 볼까요? 그럼 얘는 뭐예요? 자 가볼까요? 자 그럼 얘는 보세요. 얘는 실제 발음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얘는 실제 발음이 있는 거지. 자 지금부터 문법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실제 발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대국어의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현대국어의 받침 이응인 거죠. 받침 이응이야, 이응. 이게 현대국어의 받침 이응이야. 근데 그에 비해서 얘는요, 실제 발음, 즉 음가라고 하거든요. 얘는 실제 발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그 의문이에요. 실제 발음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 의문이에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음 모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형식 의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자 하나씩마다 칠판 하나씩 이쁘게 써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야. Y라는 의문이 생길 거야. 어떤 의문이 Y가 어떤 의문이냐? 어떤 의문이겠어? 실제 발음도 없는데 실제 받침 발음도 안 하는데 없는데 굳이 이 모양을 이거를 표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뭐 Y라기보다는 이제 퀘스천이겠죠. 퀘스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거 좀 어렵다 얘들아. 이게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 그 앤서를 말씀드릴게. 자 앤서가 뭐냐면 자 지금 15세기라고 얘기했죠. 15세기라면 600년 전을 말하는 거야. 지금 21세기니까 그지? 15세기 당시에는요 그 앤서야 앤서. 15세기 당시에 존재했던 뭐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존재했던 자 이게 첫 번째 문법이에요. 존재했던 자 보세요. 동국정운식
정운식 그 다음에 한자음 표기법 때문에 그래요. 표기법 때문에 이라고 쓰시면 돼요.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만 써봐봐. 지금 저기 그 필기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필기가 잘 안 보이거나 그러면 잠깐만 스탑했다가 화면 키워서 보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랑 발음 한번 해볼까요? 아직 안 썼니? 이거 좀 칠판을 좀. 자 선생님이랑 발음 한번 해볼까요? 자 크게 네 글자만 발음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만 발음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시작.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자 여러분 지금 동국정운이란 말이 딱 보기 되게 중요할 것 같지? 딱 처음 들어보니까. 근데 뒤에 말도 되게 중요하다. 한 번만 더 말해볼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시작.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때문에 그래. 그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 벌써 결론 내리기 전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효율성은 별로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가죠 벌써. 그죠? 왜냐면 최대한 표기는 편하게 되는데 글자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든 표기 편하게 하려 해야 되는데 굳이 발음도 안 되는 걸 표기를 한다? 이거는 그러면 훈민정음의 기본적인 그 창제 원칙이나 어긋나잖아요. 근데도 왜 쓸 것이냐? 라고 한다면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써드릴게요. 그래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건 뭐냐면요. 볼게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건 자 동국정운은요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책 이름. 이건 책 이름이고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 책에 쓰여진 방식이란 뜻이야. 그 책에 쓰여진 방식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동국정운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표기법인데 뭐에만 해당된다고요? 한자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에요. 대상. 이게 한자음에만 해당되는 건데 표기법인데 자, 요걸 이제 한자음에만 이게 대상이야. 대상 범위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뭔지 필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 1번 한자를 1번 동국정운이란 책의 동국정운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표기법이에요. 주장된 표기법이야. 그 원칙은 뭐냐? 동그라미 2번 한자음의 경우만이야. 한자음의 경우에는 한자의 경우에는 한자야. 한자 경우에 다시 미안해. 한자를 한글이 훈민정음이야. 적을 때에는 두 가지야. 모양도 발음도 최대한 본래와 비슷하게 표기한다였어요. 이게 동국정운에 실려있는 한자 표기 원칙이었어요. 자, 봐봐. 글쎄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엄밀하게 말하면 4대주의야. 엄밀하게 말하면 4대주의야. 재원아, 4대주의가 뭐야? 4대주의가 뭐야? 설마 1대, 2대, 3대, 4대는 아닐 거 아니야? 4대주의가 뭐예요? 그 4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하죠. 4대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4자는 1사자가 아니라 섬기다 뜻이야. 리스펙트 어드마이어 한다는 얘기거든요. 대국, 큰 나라. 근데 우리 당시 큰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겠죠. 그죠? 중국을 섬긴다는 얘기인데 사실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야.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닌데 뭐냐면 봐봐. 한자를 이제 한글이 훈민정음이야. 훈민정음을 이제 트랜슬레이션해서 적을 때 있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양도
그 다음에 발음도 이왕이면 최대한 본래 한자와 비슷하게 모양으로 비슷한 발음으로 써주자는 얘기예요. 자, 이거 천천히 잘 설명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이 되냐? 그런데 한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 근데 기본적으로 봐봐. 기본적으로 한자의 모양을 한번 가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한자의 모양을 보세요. 한자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거의 뭐, 얘들아, 한자는 기본적으로 정사각형 모양이야. 한자는 기본적으로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자, 이거 하나 그려보세요. 정사각형 모양이거든. 각형 모양이에요. 왜 정사각형 모양?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까 이 글자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글자 모든 글자 다 네 글자 한번 가볼까요? 문자 같은 것도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네모 안에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글자 자자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써주면 딱 네모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 백자도 마찬가지죠. 약간의 모양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렇게 써주는 거잖아요. 네모 안에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요렇게 써줘서 요렇게 해주면은 딱 네모 안에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자는 기본적으로 네모 글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세종이 만든 후민정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이지만 직사각형도 있다. 왜냐하면 잘 들어. 이게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봐봐. 우리가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설명 잘 들어줘야 돼요.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초성과 중성 자리, 초성과 중성 자리고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종성, 즉 받침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성체계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쓰면 예를 들어 볼게.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나 뭐 문세윤한테 문자를 만약에 쓴다 쳐보세요. 이걸 한자로 쓴다 그러면 문자를 쓰면 어떻게 쓰면 여기다가 미음 이렇게 쓰니까 이때는 초성, 중성, 종성의 경우에는 어때? 네모 글자가 딱 맞아 떨어져요.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문서 윤자도 마찬가지죠. 뭐 하윤이 할 때 윤도 마찬가지고 윤도 마찬가지고 윤자 같은 것도 어떻게 써준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써주면 딱 네모랑 똑같아져요. 근데 얘들아 문제는 옆으로 직사각형이 되는 글자들이 있어. 뭐가 없는 글자들. 종성이 즉 받침이 없는 글자들.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자를 쓸 때 어떻게 쓰니? 아예 얘를 종성 범위까지 침범을 해서 써버리지. 지금은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모 안에 들어가지. 근데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니? 이 초성과 중성은 절대 종성 자리를 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침범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니? 여기 이게 어떻게 써야 돼? 요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테두리를 지워볼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글씨가 어떻게 돼? 여기 아까 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문서 이렇게 되잖아. 아 진짜로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종성 자리는 침범하면 안 되는 거야. 찐따 같잖아, 그지? 좀 병신 같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폰트를 일부러 얘를 느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성 위치까지 내리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왜? 이렇게 써줘야 얘는 종성 있다 뭐 하다는 거 없다는 게 눈에 딱 보이니까. 그래 버리면 얘는 정사각형이 맞지. 근데 얘는 직사각형이 돼 버린단 말이지. 옆으로 긴 직사각형이 되니까 글씨가 모양이 안 이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 여기서 중요한 사항 있어. 우리나라 원래 글자의 경우는 이렇게 그냥 쓰는 게 놔둬도 돼. 우리나라 근데 뭐의 경우에 한자를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했을 때에는 그건 원래 있던 정사각형 글자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한 뭘 해줘야 된다는 얘기니? 모양을 뭐로 맞춰주자? 정사각형으로 맞춰주자야. 그래서 아까 자자 같은 거 볼게요. 자, 자자 같은 거는 한자 어떻게 돼 있니? 자자 같은 거는 한자 딱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딱 정사각형 맞지? 근데 이거를 얘들아 우리 만약에 저기를 바꾸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뭐 짜니까 요렇게 되잖아요. 얘들아 어때? 이거 이렇게 쓰면 바보 같잖아요. 그렇다고 종성에다가 아무거나 써줄 수 있나? 얘들아 이렇게 기억 같은 거 그럼 발음이 달라지지 않아? 비읍 같은 거 넣어줄까? 그럼 발음이 달라져. 문짭이 돼버리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모양 정사각형 맞춰주기 위해서 이음을 넣어주는 거야. 대신 얘는 뭐를 하지는 말자야. 발음을 하지 마.
그러니까 뭐만 맞춰주자. 모양만 좀 맞춰주자. 그러니까 약간 사대주의적인 느낌이지. 그럼 얘 내가 하나 물어볼게. 여기 봐봐. 나란 말싸미 할 때, 이거 봐봐. 나란 말싸미 봐봐. 앞에 봐봐. 그다음 미도 봐봐. 싸도 봐봐. 얘 종성 없는 애들이잖아. 얘는 왜 밑에다 동그라미 안 뒀는데? 얘는 왜 밑에다 동그라미? 한자가 아니니까. 한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동국정운식 무슨 표기법이라? 한자음의 경우에는 한자음 표기법. 일할 위하 이런 전차로 할 때도 동그라미 안 넣어주죠, 그죠? 근데 얘들 여기 볼게요. 문자 같은 경우 어떻게 썼어요? 한자니까 이응 넣어주고. 그다음 또 있죠.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여기 위하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 할 위자예요. 근데 한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주고 윙처럼 쓰는 건데 발음을 윙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는 거지. 뭐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한자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에서 첫 번째 정사각형 모양.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 한번 가볼게요. 글자 자자 가볼게. 글자 자자 한번 써볼까요? 글자 자자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그려보세요. 그래서 글자 자자를 보시면 이게 딱 네모 하나에 정사각형 모양 안에 딱 들어오거든. 이렇게 한자는 원래 정사각형 모양 안에 딱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트랜슬레이션 할게요. 이거를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방법은 두 개가 있죠. 이걸 변환을 해줄게요. 변환을 할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냥 요렇게 써서 그냥 이렇게만 써주는 방법도 있죠.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이렇게 됐을 때 하품 그만하고 얘는 이렇게 됐을 때 이 자리는 뭐 해주는 거?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는 비워두는 거. 이게 비워두는 거지. 이런 방법이 있고 왜 여기는 원래 뭐니까 종성 자리니까. 아니면 어떻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주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뭘 넣어주는 거예요? 의미 없이 이거를 하나 넣어주는 거죠. 이걸 하나 삽입을 해주는 거지. 요렇게 삽입을 해주면 모양이 딱 뭐가 돼요? 얘는 모양이 딱 뭐가 되니? 얘는 모양이 딱 정사각형이 맞지. 그래서 얘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글자 모양이 직사각형이 되지. 형이 되고 모양이 되고 글자 모양이 중성 자리를 비워두니까 얘는 정사각형 모양이 되잖아요. 형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뭐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뭐 해주는 거예요? 채워주지. 발음이 없는 걸로. 그래서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 요런 방식으로 이거를 선택했다. 이해 가니? 뭔만 이해 갔어? 자 그럼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바로 뭐예요? 한자음을 우리나라 훈민정음 저기로 자음과 모음으로 옮겨 적을 때 종성이 없이 발음되는 한자음 같은 경우에는 이유학명 모양도 한자음 정사각형에 맞게 형식 음으로 이응을 넣어준다. 근데 실제로 발음 있는 글자도 있잖아. 그럴 때는 그러니까 구분을 두기 위해서 꼭지를 하나 달아준 거지. 알겠니?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 근데 예를 들어서 대신 이런 글자는 어떻게 할래? 이게 어떻게 생긴 거? 얘 1번, 얘 2번 한번 가볼게. 얘 2번에 문자 백션 같은 이 글자. 이건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건 성자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얘는 변환을 할 때 얘는 그냥 원래 어떻게 써준 거야?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여기다 뭘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다가 꼭지를 하나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진짜 이렇게 써주면 근데 얘는 네모로 얘는 정사각형 모양을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얘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채워준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발음이죠. 진짜 발음이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모양을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다르게 둘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책에는 인쇄물에는 이 글자 폰트가 그냥 꼭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안 보이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크게 적어준 편이긴 한데 얘들 한번 봐볼래? 누가 봐도 이 백성할 때 했잖아요. 백성할 때는 딱 봐도 꼭지가 좀 보이죠.
근데 위하야 할 때 누가 봐도 어때요? 꼭지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 이제 뭔 얘기한 거야? 모양 맞춰준 거야. 모양 맞춰준 거야. 그럼 이제 모두 발음도 해볼게요. 자, 4번 한번 가볼게. 4번 같은 경우에 자, 이런 글자가 있어. 자, 얘들아 이거 뭐니? 나라 뭐예요? 나라 국이야, 그지? 나라 국자야. 자, 이거를 읽어보라고 한 거야. 이거를 읽어볼 때 이거 당시 조선인들은 뭐라고 읽을까? 조선인들은 뭐라고 읽어요? 국이라고 읽어요. 근데 중국인들은요, 그 당시 중국인들은 명나라죠, 정확히. 중국인들은 이거를 글쎄 뭐 중국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약간 어떤 식으로 읽냐면 약간 퀵 이렇게처럼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최대한 발음도 중국 발음에 맞춰주기로 했으니까 국이라고 우리식 발음인 국이라고 쓰지 않고 실제 발음에 좀 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중국어라 꿀 약간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래서 그거에 최대한 맞게 쓰기 위해서 뭘 선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뭐 해주고요. 요거를 선택하지 않고 요거를 채택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모양상의 이윤이 이건 발음상의 이윤이. 이건 발음상의 이윤이지. 그래서 얘는 발음상.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제일 키워드가 바로 뭐니? 키워드가 바로 뭐야? 이거지. 동국정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건데 한자를 한글로 옮겨 적을 때는 이왕이면 모양도. 그래서 종성이 없게 표기가 돼야 될 글자는 그냥 허수로 하나 넣어주고 이왕이면 발음도 이 개인식 발음으로 맞춰주자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런 표기 방법을 어디서 처음으로 주장한 거라고요?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조선의 바른 소리라고 하는 그 책에서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동국정운에서 주장한 표기법이라고 해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4번까지 썼니? 5번 써볼게. 5번 써볼게. 주의. 하윤아, 아까 뭐 주의하라고 그랬니? 종성이 없는 글자를 다 써주는 게 아니지. 주의. 뭐 옮겨 적을 때만 종성 다 채워주는 거야. 한자. 수능이만은 필요 없어. 수능이만은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거야. 주의. 한자음 트랜슬레이트. 한자 옮겨 적을 때만요. 적을 때는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즉 뭐예요? 즉 수르리말은 우리말은 종성이 없으면 그대로 비워둬요. 이 없는 발음이면 없으면 그냥 비워둬요. 한자음의 경우는 그냥 비워둬. 예를 들자면 일할 위하여 할 때 이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얘를 어떻게 써주질 않는 거예요. 얘는 일할 위하여 할 때 얘는 이거를 일할 위하여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건 순으로 입어야 돼. 이것저것 할 때 이렇게 써주지 않죠. 왜? 이건 뭐니까요? 순우리 말이니까요. 이것저것 할 때 이건 순우리 말이니까. 고유어니까. 순우리 말이란 말이 고유어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보다고요.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 제로 뭔 말인지 이해하니? 그럼 내가 6번째 거 하나 가볼게. 6번 한번 가볼게. 6번 가볼게. 맞아, 이게 6번이 끝이야. 얘들아, 원래 네가 방학까지 이 특강으로 하는 이유가 이거는 본 수업 시간 하기 너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알아둬야 돼. 그렇다면 이거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대보자. 여러분 지금 필기 하느라 좀 바쁘긴 한데 이거 하면 대보자. 이거는 되게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표기법이니 아니면 좀 이상적이고 복잡한 표기법이니?
이상적이지. 최대한 모양도 최대한 발음도 원래 그거에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건 너무 이상적이다. 넌 너무 이상적이야 이런 노래가 있는데 버스 안에서 너무 이상적이야. 왜요? 모양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우리 글자로 정확히 끌 이런 발음 표시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이야. 그래 최대한 걔네식 발음에 맞게 쓰고 최대한 걔네 모양에 맞춰 쓰는 어떤 그 이념은 좋은데 그 이념과 뭐가 상충을 해버리니 표기를 쉽게 하겠다는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가장 근본 원칙과 좀 이율배반이 돼버리죠. 위배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어때요? 현실적이고 효율적 표기법이 아니라 표기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상적인 표기법이죠. 얘들아 이게 아니란 뜻이다. 이상적 표기법. 따라서 재원아 찍어볼래? 이 표기법은 오래 갔을까요? 얼마 못 갔을까요? 얼마 못 갔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란 얘기야. 이게 아니라 이거란 얘기야. 그래서 얼마 못 가고 한 100여 년 정도 쓰이다가 근데 얼마 못 갔다고 해도 100년 정도 쓰였어. 100여 년 한 약 100여 년 정도. 약 100여 년 정도 적용되다가 사라졌어요. 되다가 폐지됐어요. 왜? 이왕이면 모양도 이왕이면 발음도 모양 맞춰주고 발음 맞춰주자. 이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 버리면은 근데 발음 이 의도는 나쁘지 않죠. 근데 너무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글자 표기하는 게 특히 한자음 글자 표기하는 게 하나라도 더 써줘야 되잖아. 글자 하나라도 줄여야 되고 글자 하나라도 덜 써야 되는 게 목적인데 백성들 위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약간 사대주의라는 약간 마인드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100여 년 정도 쓰이다가 적용되다가 결국 폐지가 됐어요. 그래도 100여 년이 안 왔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동국정은 샹짜풀이다. 자, 여기 봐봐. 나봐봐. 자, 하나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일단 했어. 자, 선생님 발음 한번 해볼까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시작.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내가 한자음이란 것도 중요하다 그랬지. 뭐라고요? 동국정운이라는 책에서 주창한 한자 표기법인데 한자의 경우 표기법인데 한자의 경우 글자 모양이 네모 모양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발음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발음도 이왕이면 모양도 딱 그거에 맞춰주자는 어떤 이상적인 움직임이 표기법의 주장이었었다. 동국정운이라는 책에서 주장이 된 표기법이기 때문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 모양의 경우는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받침이 없는 한자음의 경우에는 허수 음운으로 하나 이응을 동그라미를 넣어준다. 뭐 이응은 이응인데 정확히 하면 그냥 모양이라고 봐야죠. 음가가 없으니까. 그리고 있는 거는 그냥 원래 있는 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꼭지를 달아둔다. 근데 이 꼭지가 없어지면서부터 지금 이거랑 이거 두 개가 같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발음도 이왕이면 이 글자를 한국이나 조선인한테 물으면 이야 국입니다 이렇게 발음하는데 중국인한테 물으면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제일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써주자. 발음도 모양도 알겠니? 하지만 주의할 점 모든 글자를 동성을 다 써주는 게 아니야. 한자를 트랜슬레이션 했을 때만이야. 그러므로 우리나라 글자는 굳이 채워주지 않는다. 이렇게 쓴다. 모양이 좀 찐따 같아도. 근데 이제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은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위배된다.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이지 못하죠. 이상적이죠.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실현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꽤 오래 갔어요. 100여 년 정도 적용되다가 폐지가 됐다. 이해 갔어? 여기가 되니? 자, 마치 그럼 내가 여기서 근데 여러분이 좀 더 이걸 확실하게 알게. 얘들아, 선생님 지금 보세요. 선생님 책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선생님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제가 이거 근데 마치 이거랑 비슷한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한번 가볼까? 자, 이거 한번 가볼게.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외래어 외국어가 한자였을 테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래도 영어겠죠, 영어. 자,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이런 논의가 있었어 얘들아. 실제 이런 논의가 있었어. 이거 봐봐. 실제 논의가 있었어. 자, 우리 이거를 지금 이제 한자를 옮겨 적는 일은 잘 안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저기 한글로 한번 번역 써볼까? 이거 우리 어떻게 쓰니? 이거 정확히 발음하면 약간 서비스 이런 느낌이지. 근데 실제 쓸 때는 어떻게 쓰니? 쓸 때는 어떻게 써? 그냥 이렇게 쓰지 않아? 이거 읽을 때는 뭐 서비스라고 읽더라도 실제로는 서비스라고 읽죠. 쓰죠, 그죠? 얘들아 집중해봐. 이거 발음 중시한 표기법이냐 아니면 효율성 중시한 표기법이냐? 효율성이지. 솔직히 저렇게 발음하면 서비스잖아. 그럼 실제 원어 발음이 서비스하고 너무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한때 진짜야. 진짜 한때 외래어 표기할 때 최대한 그 뭐 이탈리아든 영어든 주로 영어겠죠. 영어 단어겠죠. 영어 단어 같은 거 표기할 때 최대한 걔네 발음에 영어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 발음에 가장 비슷하게 표기하자는 주장도 실제 있었어. 그래서 어떤 주장이 있었냐? 이걸 어떻게 써주냐면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쓰는 방법 지금 현재가 이렇잖아. 근데 어떻게 써주냐면 이렇게 써준다. 잘 봐봐. 얘들 일단 서가 아니고 약간 써 이런 느낌이죠. 써죠. 그러니까 이걸 일단 쌍시옷으로 쓰는 거야. 그다음에 써가 좋아. 그다음에 알 발음을 살려줘야 되잖아. 아까 서비스라고 쓰면 알 발음 전혀 안 살려준 거잖아. 근데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까지 하긴 좀 아니고 뭐 좀 뒤에다가 진짜 이런 주장이 있었다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거 발음 어떻게 주라는 얘기야? 썰 이렇게 하는 얘기지. 이렇게까지 쓰면 썰이니까 썰전이고 한 요 정도 느낌. 썰. 그다음에 발음 썰 길잖아. 여기다가 하이픈 하나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썰 이렇게 하는 얘기지. 그 다음에 야 이거 V잖아. 뭔 글자 이용하면 돼.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뭔 글자 이용하면 돼. V 발음 뭔 글자 이용하면 돼. 에이 복습 안 했니? 뭔 글자 이용하면 돼. 잘해. 제발 무슨 글자 이용하면 돼. 비발에 이용인 걸 뭐라 그래? 요거 이용해 주면 좋잖아. 이게 V 발음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B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쓴 거지. 이렇게 쓰자는 주장도 있었어 진짜로. 진짜 있었어. 그럼 만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읽으면 되니? 서비스 거의 비슷해지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 외래어를 표기했을 때 장점은 뭐야? 최대한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외국에 나갔을 때나 이렇게 또는 국제교육 같은 국제 인터내셔널 느낌으로는 좀 더 좀 더 이렇게 원래 발음과 비슷하게 우리가 처음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죠. 가장 큰 단점이 뭘 것 같아? 가장 큰 단점이 뭘 것 같아? 너무 어렵죠. 막 하이픈 집어넣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심지어 600년 전 글자까지 빌려와야 돼. 근데 그럼 이거랑 정확하게 똑같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 않냐? 막 8, 90은 비슷할지 몰라도 정말 이게 서비스하고 똑같지는 않지 않냐? 어차피 100 먹어 단백질에 먹어 이런 학자들이 있었어. 국제 시대니까 인터내셔널 글로벌 세대니까. 근데 이거에 대부분 학자들은 반대했죠. 왜요? 문자의 기본적인 취지가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 그대로 지금 이렇게 쓰면 비슷해질지 모르나 어차피 완벽하게 똑같지도 않을 거 굳이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넣고 하이픈 넣고 심지어 600년 전 글자 이용하고 이렇게까지 할 건 너무 인풋이 너무 아웃풋에 비해서 너무 크죠. 완벽하게 똑같이 발음될 수 있다면야 표기할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표기하냐? 물론 얼추 비슷하게 쓸 수는 있겠지. 근데 얘들 영어는 그렇다 쳐. 근데 예를 들어서 막 빠르히 이런 거 어떻게 발음할래? 이런 거 어떻게 쓸래? 이렇게 빠르히 얘들아 이게 영어로는 페리스 이렇게 했지만 실제 그 불어 발음은 이게 약간 R이 흐도 아니고 R도 아니고 이상하게 발음해. 나 저는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 배웠거든요. 그 제2외국어로 그 당시에. 근데 이게 발음이 희한해. R도 아니고 막 히도 아니고 리도 아니고 빠르히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발음할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팔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얼추 발음이 이게 좀 더 비슷하긴 하지만 너무 표기가 뭐해 복잡해지지. 그리고 배워야 되잖아. 문맹이 졸라게 늘어날 거다. 그래서 어차피 100% 똑같아지도 않을 거 굳이 표기법을 이렇게까지 인풋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주제는 까였어요. 캔슬됐어요. 국립국어원에서 까였어요. 그럼 얘들아 이게 600년 전에 뭐랑 똑같은 생각인 거야. 동국정시 한자표지. 그 당시 영어가 아니라 한자가 우리의 지금 영어 위상이잖아. 그러니까 한자를 우리말로 들을 때 뭐하자? 발음도 모양도 뭐하자? 원래 가깝게 가자. 지금 이 생각이 600년 전에 실현된 게 이거죠. 근데 그 당시엔 좀 더 심했겠죠. 왜 중국을 아버지 나라를 못 썼으니까. 아버지 나라 글자는 정말 최대한 발음도 최대한 모양도 맞춰줘야 된다는 약간 강박이 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을 아버지 나라로 섬기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당시 지금 현재 미국의 미기나 또는 알파벳이나 영어의 위상이 그 당시 중국 한자 위상.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상적인 표기법들은 그래도 100년이나 갔어. 안 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웃긴 얘기라기보다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심각한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동물적 그러니까 6번 동물적 한자표가 그럼 어떤 적인지는 알겠어? 그 의도인지는 알겠어? 왜 그랬는지는 알겠어? 지금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이거 다 지울게. 이거 다 썼죠? 다 지울게요. 제가 여기 사실 제목을 안 집어넣는데 얘들아 이거 봐봐. 그 얘들아 그 앞에 봐볼래? 제가 이제 이거 뭐 이거 웃기다기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여기 이거 한번 봐봐. 그 뒷장 한번 넘겨보시면 그 큰 글자 말고 원래 저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저희가 얘들아 이렇게 쓴 거 한번 봐볼래요? 요렇게 돼 있는 페이지. 요렇게 이거 무슨 페이지? 요렇게 돼 있는 페이지 한번 찾아볼래? 요렇게 되는 페이지. 찾았니? 여기 제 동반학생 이렇게 되는 페이지 찾았니? 요렇게 되는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한번 봐볼래? 여기 봐볼래? 여기 이 두 번째 줄 여기 봐볼래? 이거 정확히 쓰면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요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왜냐면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해봐. 최종어제훈민정음 이거 발음 안 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야. 세종이라는 임금께서 제작하셨다. 훈민정음 이런 뜻이거든. 이게 제목이거든. 훈민정음 서문이. 그리고 그럼 이게 다 뭐가 반영된 글자들이야? 동국정시 한자가 반영된 글자들이지. 근데 예전에 진짜 웃기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이러면서 선생님의 위대함을 내가 좀 더 어필해 줄게요. 제가 이 고전 문법만큼 제가 어느 누구보다 더 잘 가르쳐 자신인데 한 10년이 훨씬 지났죠. 10년 훨씬 지났죠. 10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뭐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었고 그러고서 이제 그 학원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데를 가게 됐었어요. 이제 재수생들 가르치러 이제 가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제 후임을 뽑은 거죠. 후임을 뽑는데 이제 뭐 여러 선생님들 지원을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교무실장이기도 했었고 지금 내가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학원에 뭔지 아무 위상이 없으나 학원의 쓰레기지만 나름대로 위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원장님이랑 내가 교무실장 겸 또 내 후임 뽑는 거니까 나도 같이 항상 나도 선생님 뽑을 때 나도 같이 앉아서 면접을 봤죠. 그 시간이라고 하잖아. 선생들도 면접 보고 들어와. 나도 여기 면접 보고 들어왔어. 나도 여기 조승호 원장한테 면접 보고 들어왔어. 볼 의미는 없었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게 고등학교 1학년도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훈민정음 서문 그냥 좀 문법 한두 개만 좀 해달라. 뭐 한 5, 10분 정도 해달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할 줄 아시죠? 했더니 예, 할 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 시켰는데 어떤 한 여자 선생님 오셨어요. 한 젊은 여자 선생님 오셨는데 저 세종어제 훈민정음 훈민정음 서문 할 줄 아시죠?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우리 딱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근데 그분이 딱 자 오늘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보자 하면서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생종 엄쟁 훈민정 와
내가 저 이병헌 미만 해줄게. 아 안돼. 그 선생님이 자 먼저 단어를 할게요. 생종 엉쟁 훈민 정음. 내가 정확히 그 지금 우진이 자리가 원장 자리였고 딱 저 자리가 맨 뒤에가 이제 내가 내 자리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 2초 만에 생종 엉쟁 하자마자 2초 만에 예 됐습니다라고 했어. 저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지.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원장은 과학 선생님이야 무식해. 원장 과학 선생님이 왜 아이씨.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은 내가 건방 떴다고 생각했겠지. 어떤 선생님 면접을 보는데 2초 만에 내가 됐습니다 끊어버리니까 얘기가 아닌데. 근데 과학 선생이니까 이거 모르잖아 이거를. 이게 얼마나 큰 미스테이크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그 여선생님은 또 약간 당황스러워했지만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예 선생님 잠깐 계세요. 그래서 원장님 잠시만요. 저 좀 잠깐 봬요. 나 교무실 있죠. 원장실 가자마자 형! 그때 이제 학원에서 그러니까 형님 이거를 인테그랄이라고 읽는 거랑 똑같아요 라고 얘기했죠 그냥. 시그마인가요? 그냥 이렇게 2 플러스 알파는 예를 들어 뭐 A 알파는 4인데 알파를 뭐 마이너스 4다 이거랑 뭐 비슷하게 하는 그런 그냥 그냥 물이 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실수다 과거로 치자면 내가 얘기를 했지. 자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이거랑 똑같다 그런 실수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근데 그러냐 그래서 네가 알아서 했겠지 그래서 당연히 탈락이죠. 큰일 날 일 있어 애들. 큰일 날 일이냐? 당연히 탈락이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연락드릴게요. 뭐 당연히 연락 안 주지만 어쨌든 연락드릴게라고 얘기하지 걷다 대고 꺼지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선생님 이제 주섬주섬 챙겨서 이제 가더라고요. 근데 좀 젊었던 거 같은데 여선생님 어디 가서 또 이럴 거 아니야. 어디 가서 또 이게 다 쓸데없는 오지랖이지.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저 선생님 잠시만요. 한 10초 고민했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오지랖이다. 저 선생님 인생인데 내가 뭐 알바 있냐. 근데 순간적으로 너무 국어서는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리고 어디 가서 또 저럴 거 아니야. 누가 취직시켜주겠어. 선생님 잠시만요. 이름 까먹었어. 무슨 선생님 잠시만요. 다 물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2초 만에 왜 끈지 아세요? 그러면서 왜요? 모르겠는데요. 이거 동욱전 시한참 표기로 읽으셔야 되잖아요. 모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지금 고등부 지원하기로 한 건데 고등부 해본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 고등부 솔직히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그냥 이력 조금 속이신 거죠. 고등부 안 해보셨죠? 했다는 거야. 진짜 했대. 그럼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대 계속 여태. 계속 시험 점수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선생님 잠깐 앉아보시라고. 시간 되시면 잠깐 앉아보시라고. 어차피 면접 시간 원래 한 30분 시간 잡고 오셨을 테니까 앉아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얼굴 빨개지더라고. 근데 나는 선생님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모욕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실수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 너무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거라 이건 어디 가서도 정말 선생님을 국어 선생님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판단이 될 정도의 큰 지식적으로 부족한 점이라고. 선생님 학원 커리어를 위해서도 꼭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과감히 좀 건방지지만 가르쳐드렸어요. 네. 오늘 빨개졌지만 감사합니다. 얘기하죠. 하지만 선생님은 저희가 뽑을 수 없습니다. 네, 예, 당연하죠. 갔어. 아니 동구천 시한창표기 매년 가르칠 때마다 그 선생님 얼굴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생각보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생존공쟁이라고 하신 분이 가끔 계세요. 그만큼 이 15세기 중세국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후기 중세국어죠. 이 후기 중세국어가 가르치기도 어렵고 내용도 많고 어려워. 근데 제가 이 후기 중세국어로 제자만 한 4명을 키웠어. 선생제자만. 심지어 한번 딱 잡소리 하나만 더 할게.
심지어 내가 이제 학원에 또 강의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학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나 판단 딱 3분만 얘기할게. 같이 근무했던 남자 선생님이 그 수학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원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했더니 저 선생님 저 시간 좀 있으세요? 무슨 시간이요? 뭐 술 한잔 하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네 학원에 지금 제가 새로 옮긴 학원 나랑 같이 있다가 옮긴 학원에 국어 선생님 여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 단원을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거야. 자기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애들을 못 가르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죄송한데 저 선생님 그 선생님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트레이닝 좀 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물어봤지. 예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 아니 그 사람이 열심히 잘 배운다고 월급이 나한테 올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예쁘냐? 그래 저 괜찮대. 결혼했냐? 남자친구 있냐?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봤죠. 왜? 결혼도 했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그다지 저기 하지 않은 사람 내가 굳이 왜 가르쳐? 내 시간 들어가면서 돈 받을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지혈아 맞지? 그럼 남자친구 여자를 내가 뭐에 가르쳐? 왜 남자친구 왜 시켜? 내가 없대 남친구가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줘봐. 일단 사진부터 나한테 보여줘라.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한 2번 정도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이니까 빨리 알아듣니까 2시간 하면 되겠지 뭐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뭐 도서관 위치 이제 그 테라스 같은 데서 탁자에 그때는 스터디 카페 있는 거 없었으니까 탁자에 가서 이제 이 토요일 날 있나 이럴 날 쉬어야 되는데 그 선생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약속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도서관 그러니까 집 도서관 위에 벤치 같은 데서 이렇게 하나 다 그렇게 가르쳐줬죠. 그리고 학생 가르치는 보다는 빠르지 그래도. 근데 이제 다 가르쳐줬지. 그래서 총 3번 1시간에 걸쳐서 총 3번 정도 가르쳐줬던 것 같아. 3일 정도 가르쳐줬던 것 같아. 3일 연속으로. 왜냐면 빨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이 내 첫째자야. 선생으로 첫째자야. 근데 그 다음에 판단을 좀 해줄래? 그래서 그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선물을 사는데 나한테 줄 선물을 산 게 아니라 나를 소개시켜준 그 선생님한테 선물을 줬다고 하더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샀어. 문선님 이거 뭐야 이거? 나 이용당한 거지. 내가 보기엔 둘이 썸 타고 있는 거지. 이 놈년들이 지금 썸 타고 있는 거지. 그 상태에서 지 여친 될 깔딱깔딱하는 여자애가 지금 힘들어하니까 지금 나 이용해 먹은 거지, 그치? 선배라고 이용해 먹은 거지. 그리고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그 사람한테 선물하고 막상 가르쳐준 나한테는 선물을 안 하는 건 내 거 선물을 받아서 맛이 아니라 이건 도대체 사람으로서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유재는 어떻게 생각해? 이 말이 돼? 최재율 어떻게 생각해? 말이 안 되지. 이건 분명히 나 이용당한 거지. 나 먹고 버린 거지 지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 선생 제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머리 검은 인간들은 절대 거두면 안 된다. 머리 검은 것들은 절대 키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딱 굳었지. 근데 그리고 그 이후에 2명과 3명 더 가르쳤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난 척 하려는 의도도 조금 있지만 잘난 척보다는 뭘 하고 싶은 거냐. 그만큼 요 부분만큼은 선생님 믿고 배우셔도 됩니다. 대신 선생님이 최대한 좀 넓고 깊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복습 꼭 하시고. 아까도 이놈들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순경 비유 이용하면 되죠? 라고 했더니 이거를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선생님 어제 문자 뭐라 보냈어? 복습 좀 해라고 그랬잖아. 이거 문법이니까 어제 또 오늘 게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 게 안 돼. 다음 주 월요일 휴가이지만 이게 안 돼. 꼭 항상 뭐 해와야 돼? 예습은 필요 없어. 어차피 어설프게 알아보지 마. 자습서 같은 거 내가 하지도 않겠지만 예습 필요 없어. 뭐만 좀 제대로 해오라고. 복습만 꼭 좀 해와. 그래 다음 시간 수업할 때 그래야 안 그러면 이거 또 설명해야 되잖아 이거를. 알았어? 그럼 진도가 못 나가. 물론 진도 빨리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했던 거를 또 가르치려고 진도가 못 나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알았어? 자, 2번째. 자,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갈게. 자, 2번째. 5번째. 이게 뭐냐면 자, 그다음에 여기 이런 게 있을 거야. 나란 말싸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말싸미에 여기에 여러분 글자하고 글자 사이사이 이거 5번이다. 5번 1년번호 5번 맞죠? 글자 사이사이에 무슨 점이 찍혀 있을 건데 사실은 사이사이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하면서 노란색이 더 잘 보이나? 뭐 이렇게 막 점이 찍혀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쇄물에 보이기로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글자 사이사이에 뭐 점 하나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없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 알려줄 거거든요. 자, 네 번째 개념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 잘 보세요. 방점이라고 해요. 방점. 또는 뭐라고도 하냐면 잘 들어. 방점 또는 사성점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그만큼 저기 또는 우리 중세고는 저 믿고 하셔도 돼요. 또는 좌가점이라고 하게 돼요. 좌가점. 얘들아 말이 좀 어렵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잖아요. 자, 발음 우리 크게 세게 세 번만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집중력 괜찮지? 자, 이게 세 개 똑같은 말이야. 세 개 똑같은 말이라는 건 주로 방점이라는 설명으로 이제 시험지가 많이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성점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제 선택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발음 한번 봅시다. 방점 시작. 사성점 시작. 좌가점 시작. 자, 방이 점 포인트 찍었다는 얘긴데 방은 옆이란 뜻이야. 옆방자. 옆이란 뜻이고요. 사성은 네 가지의 뭘 말해? 성조를 말해. 성조요? 혹시 여기서 중국어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있어요? 중국어. 중국어는 뭐 나는 못하지만 뭐 사성이랑 있기 때문에 슬 뭐 이런 게 있다며. 지금 베트남은 오성인가 뭐 이렇다고 이렇게 그래서 팔로만 뭐 이런 게 있다며. 뭐 이게 그런 거야. 사성점이고요. 좌가점은 뭐냐? 좌측에 첨가해주는 점이란 뜻이야. 그렇다면 얘들아 이게 좌가점이니까 그럼 잘 봐봐. 그래서 얘는 이 인쇄 프린트는 글자가 작아서 잘 이렇게 구분이 안 갈 텐데 이 점은 얘 게 아니라 얘 거야. 글자에 어디에 찍어주니까 왼짝에 찍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점 두 개는 얘 게 아니라 얘 거야. 글자에 왼쪽에 찍어준다 그러니까 그 점은 오른쪽 글자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얘 거요. 얘 거. 이거고요. 이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서 보세요. 랏하고 미 같은 경우는 왼쪽에 점이 하나가 찍혀져 있네요. 근데 나하고 싸는 아예 점이 없네요. 그리고 말 같은 경우는 두 개나 찍혀져 있네요. 세 개는 없습니다. 이런 걸 방점 또는 사성점 또는 좌가점이라고 하는데 자, 1번서부터 써볼게요. 1번. 자, 1번. 15세기 뭐 정확히 말하면 후기 중세국어지만 아니라 후기란 말을 뺄게요. 15세기 국어에서 구현되던 네 가지 성조를 잘 들어. 성조를 표현해 주던 표기법을 말해. 표기점이야. 표기점. 얘들아 조심할 게 있어. 우리나라도 성조가 있었어. 불과 600년까지만. 내가 좀 이따가 바로 보여줄 거야. 성조를 보여줄 거야. 우리나라도 성조가 있었어. 진짜로. 600년 전만 해도 확실하게 있었어. 지금 우리가 서울말이 없는 거지. 밥 먹었어? 집에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지금 우리 성조는 기껏해 의문문일 때 좀 끝에 올리는 것밖에 없지 않니? 밥 먹었어? 이거 정도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퀴즈. 지금도 성조가 남아있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어. 부산 쪽 사투리하고 제주도 방언 쪽이 좀 남아있어. 혹시 부산 쪽 혹시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할머니나 혹시 자기라도 부산 쪽 경상남도 쪽 북도도 괜찮아. 혹시 연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 전혀 없나요? 이거 애들 저기 지금 6명밖에 안 되니까 없는데 예전에 제주도 갔을 때 이거 많이 했던 거지. 부산 사람들은 이거하고 이거가 글자가 누가만 다르게 느껴지나 봐. 이에 읽어보라고. 왜 못 내나? 이에 있음 아이가. 하이. 뭔데 새끼 이거 뭐 글자 모른다고? 선배님 이거 좀 읽어보실래요? 이거 왜 뭐냐?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왜 뭐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조가 있지. 니 누구 이러는 거 있죠. 뭐 니씨 뭐 하노 뭐 이렇게. 그래서 경상도 말은 지금도 성조가. 그러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원래 어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표준어 공부하지 않아요. 사투리의 그 언어의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원래 성조가 있었어. 근데 그게 사라진 거야. 그게 이제 이랬던 성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냥 평준화가 돼버린 거야. 중국은 그냥 남아 있는 거고요. 자, 조심하세요. 이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원래 몇 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 뭐 해주기 위한 표기점이다. 그러니까 방점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고. 자, 그다음 퀴즈. 어느 순간 방점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헌에 방점 표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때서부터 우리나라 말의 발음이 어떻게 뭐가 없었다는 뜻이야. 사성이 없었다는 건 똑같은 말. 지금처럼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잠깐 봐보시냐면 얘들아 이렇게 아까 요렇게 생긴 거 아까 이거 세종어제 훈민정음 있죠.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뒷장 넘겨보시면 소학원회라는 게 나와. 이거 할 거야. 이것도 할 거야. 소학원회라는 게 있을 거야. 잘 봐봐. 이건 16세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보다 100년 뒤 표기거든. 100년 뒤 그 문헌이거든. 여기 방점 있냐 없냐? 소학원에 방점이 있어 없어? 이게 16세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15세기고 이거 방점 있어 없어 이거? 있죠? 있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도 아직 가 있었다고. 근데 그 뒷장 넘겨볼래? 아니야 여기 없구나. 내가 여기 안 집어넣었구나. 근데 17세기서부터는 문헌에 왼쪽에 글자 점이 없어. 그럼 그때서부터는 그냥 밥 먹었니가 됐다는 얘기지. 뭔지 알겠어? 응. 자, 그래서 자 이제 필기 한번 해보자. 자, 도식화 시켜드릴게요. 도식화 시켜드리면요. 자, 필기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서 제가 메모장 좀 많이 더 드릴게요. 어차피 자 보세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구멍 뚫어드렸죠. 이거 바인더 넣어. 서연아 선생님 바인더 줬지? 바인더 넣어준다니까. 이거 봐봐. 도식화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사다리꼴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려. 그러니까 여기는 직선을 그리시고요. 여기는 사다리. 여기는 그 경사면 이렇게 그리세요. 자,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보세요. 이쪽은 무점이에요. 무점. 이쪽은 무점. 무점이라는 얘기는 점이 없다는 얘기야. 무점이고요. 이거 다른 색깔로 할까? 안 됐다. 무점이고요. 이거를 평성이라고 그래요. 일단 그림 그려봐. 그 다음에 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점이 하나가 있고 얘는 거성이라고 그래요. 박명수 아니에요. 그 다음 얘는 글자 왼쪽에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에 나란히 그러니까 위아래로 두 개. 그래서 얘는 상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입성이라고 그래요. 입성. 그래서 우리나라 몇 성조가 있었다고? 4성 있었다고. 4성을 표현해 줄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입성이라고 그래. 입성. 근데 선생님, 그럼 점이 하나도 없는 거. 아까 하나인 거 두 개는 알겠는데 입성은 점이 몇 개예요? 이건 좀 이따 가르쳐 줄게. 자, 기다려보세요. 보세요. 첫 번째. 자, 소민아 발음합시다. 평성. 시작. 평이 무슨 평자일 것 같아? 가장 평평하고 평범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낮은 소리 말하는 거야. 가장 이거 노란색. 부피가 어디갔냐? 그래서 뭐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이거 있구나. 이거 어디 갔니? 가장 평범한 소리라는 게 평범한 소리. 근데 얘들아,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 얘가 지금 몇 층에 1층에 있지? 1층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소리야? 낮은 소리를 내면 돼. 낮은 소리를 내면 돼. 그 다음에 이 거자가 무슨 거자는 클 거자야. 그럼 얘들아, 이거 몇 층에 있어 지금? 2층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소리를 크게 내라는 게 아니라 높이를 올리라고. 얘가 미면 얘가 한 솔 정도라고. 소리를 볼륨을 크게 키우라는 게 아니라 높낮 그 옥타브를 올리라고. 얘들아, 얘 그린 거라고. 얘는 뭘 것 같아? 아래전. 그렇지. 1층에서 2층으로 뭐 하는 느낌이야 이렇게. 빗면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럼 어떻게? 미에서 솔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들아 세 개 중에서 소리가 제일 뭐 할 수밖에 없어? 소리 길이가 뭐 할 수밖에 없어? 길 수밖에 없죠. 왜? 두 소리가 합쳐져야 되니까. 아. 자, 따라해 볼게요. 아. 빨리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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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아니 볼륨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음을 높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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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입성은 뭐냐면요. 이게 좀 어려워. 입성은요. 빨리 끝내는 소리야. 초금이라고도 하는데 빨리 커트하는 소리야. 끝내는 소리야. 근데 잘 들어보세요. 빨리 끝내는 소리인데 이건 뭐의 경우냐면요. 얘는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발음이 기역, 디귿, 비읍 소리일 때야. 그래서 입성은 따로 상관없어. 자 그럼 봐봐. 이거 봐봐. 얘들아 이런 글자가 있어. 갓이라는 글자가 있다 쳐봅시다. 얘는 시옷으로 써주면 실제 발음은 뭐로 발음해야 되는 거니? 디귿으로 발음하지. 근데 얘는 아무래도 얘는 받침 발음이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으로 돼 있으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얘는 절대 길게 늘어뜨릴 수가 없다. 얘들아 이거 한번 발음해 볼래? 이거 길게 늘어뜨릴 수 있니? 길게 늘어뜨릴 수 있니? 나 얼마든 나 얼마든 늘어뜨릴 수 있죠. 근데 얘는 절대로 늘어뜨릴 수가 없어. 얘는 갓 하고 끝낼 수밖에 없어. 갓 이렇게는 안 되지 이거는. 자 봐봐. 그럼 이거는 모음으로 끝내볼게. 모음이 아니라 저희 울림소리 끝내볼게. 이거로 끝내면 이거 길게 발음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할 수 있잖아. 리을로 끝내볼게요. 미음을 끝내볼게요. 길게 늘어뜨릴 수 있어 없어? 이거 길게 끌어봐봐. 이건 그건 R을 길게 끄는 거지. 이건 안 되지. 그래서 받침이 발음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소리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커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입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의 세 가지가 있어. 입성에 세 가지가 있어. 입성이면서 무슨 성이 있을까? 첫 번째. 입성이면서 평성. 입성이면서 거성. 입성이면서 상성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줄게. 자 첫 번째 입성이면 상성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줄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 여기까지 정리해볼게. 얘 세 개 있죠. 평성, 거성, 상성은 길이랑 상관 있니? 높낮이랑 상관이 있니? 얘는 높낮이. 그러니까 이건 높낮이랑 상관 있는 거죠. 이건 높낮이와 상관 있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사성이 다 똑같지가 않아. 중국 사성은 내가 잘 모르는데 다 높낮이냐? 다 높낮이냐? 근데 우리는 세 개만 높낮이야. 이건 높낮이 관련이고요. 입성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합쳐서 사성이라고는 하는데 얘는 장단 길고 짧은. 얘는 장단 관련이어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성이 3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얘는 장단 관련이야.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사성이 다 높낮이라고 방금 민재가 얘기했는데 우리 사성은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실제로는 높낮이는 삼성밖에 없고 이제 장단으로 일성이 하나 더 있어. 어쨌든 3 플러스 1 사성인 건 맞지. 그럼 얘들아 이건 뭐야? 그럼 입성이면 이거는 발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입성이 될 수밖에 없는 애들. 기역이나 디귿, 비읍, 받침일 경우에. 그러면 봐봐. 이런 글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곧이라는 단어가 있어. 곧. 이게 이제 꽃을 이렇게 썼거든요. 얘들아 지으시면 발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뭐로 발음될 수밖에 없어. 음끝에서 뭐로 발음될 수밖에 없어. 디귿이지.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길게 발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성이 될 수밖에 없어. 일단 무슨 성이 될 수밖에 없어. 입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하면 돼? 낮게 끊어버리면 되지.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입성이 될 수밖에 없을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낮게 끊어버리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이렇게 발음해서 컷해버리면 돼. 이렇게 컷해버리면 돼. 곧. 얘는 어떻게 발음해? 얘는 어떻게? 높게 발음하면서 컷해버리면 돼. 높은 음으로 발음하고 컷해버리면 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아래에서 위로 올렸다가 컷하면 돼. 이거 뭔 말인지 알겠냐 얘들아? 그러니까 다 입성이니까 커트는 해야지 마지막에. 소금이라고 그래. 재촉하게 끝내는 소리라고. 근데 평성이면서 입성이면은 곧 이렇게.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그럼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나란 말싸미 시범 한번 볼까요? 제가 그럼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시범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하면서 뭐랑 똑같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자 해볼게요. 얘가 근데 제가 아까 읽을 때는 그냥 나란 말싸미로 했죠. 근데 나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성조대로 읽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성조가 닌노고 이것도 써있으니까 그렇게 읽는 거 아니잖아. 부산 사람은 자연스럽게 원래 그렇게 발음하는 거를 표현해 준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말이 원래 자연스럽게 이게 있었던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를 나란 말쌈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 중에서 유일하게 입성이 하나 있어. 입성이 어떤 글자야? 입성이 무슨 글자야? 랍. 이건 입성일 수밖에 없지. 그럼 얘는 입성이면서 뭐겠니 그냥? 얘는 입성이면서 뭐겠어? 거성이지. 자 그럼 정리해 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하면 돼? 얘는 그냥 평성이지. 얘는 어떻게 발음해? 입성이면서 입성이면서 거성이죠. 입성 플러스 거성이죠. 얘들아 말은요 무슨 성이에요? 상성인가요? 싸는 무슨 성인가요? 평성이죠. 미는요? 미는 이거 입성일 수는 없지. 얘 그냥 거성이면 되지. 그럼 이거 발음을 나랏 말싸 미라고 하면 안 되지. 따라 읽어볼게요. 내가 아니라 먼저 해볼게요. 나 말, 싸, 미. 빨리 해볼게요. 나라, 말, 싸, 미. 어느 날과 똑같아. 중국이랑 비슷하지. 나 지금 빨리 했잖아요. 나라, 말, 싸, 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따라 읽은 거지. 원래 이렇게 읽는 거야? 아니면 원래 발음이 그랬던 거야? 원래 발음이 나란 말씀이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게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없다는 얘기는 성조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거지. 얘가 없어서 성조가 없는 게 아니라고. 자 해볼래요? 나. 그럼 랏이 어렵지. 거성이면서 커팅을 해줘. 랏. 빨리 해봐. 랏. 니네 고음 안 올라가지. 그 다음에 이제 말은 입성일 수는 없지. 말 시작. 싸 미. 자 해볼게요. 나랏 말 싸 미 시작. 근데 그걸 빨리 나랏 말 싸 미 중말과 비슷하지. 근데 제 팔로마 이건 비슷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조가 있어. 그다음 그 뒤에도 내가 빨리 한번 해볼게. 나도 지금 잘은 못해. 내가 빨리 한번 이거 뭐지? 마치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악보 보고 하듯이 내가 한번 읽어볼게. 나는 근데 이거 보고 읽을 수밖에 없지. 내가 600년 발음 못하니까. 해볼게. 나랏 말싸미 중피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 할세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 이런 전차로 어린 거칠이 대체로 거성이 많네요. 백성이 니를 꽂아 홀빼 이셔 힘들어. 나도 못하겠다 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좌우가 헷갈리면 안 돼. 전후가 헷갈리면 안 돼. 이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발음 못하는 거야. 원래 우리 발음이 이랬다고. 그걸 표기하려고 만든 게 사성점, 좌가점, 방점이라는 거야. 알겠니? 3번. 이거 지울게요. 3번. 3번 이쪽에 있어. 3번. 17세기 이거 이제 근대국어죠. 근대국어. 17세기 임진왜란 병자란 이후에 근대국어의
근대국어에 들어와서 근대국어에서 우리말에 뭐가 사라지면서부터 방점이 먼저 사라지는 게 아니지. 이제 나라 이게 없어지는 거지. 성조. 그래서 그 성조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이제 부사이랑 제주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주도 말은 지금 애기들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씀 막 울렁절렁 난리 막 못 알아들어. 근데 그래서 우리말에 성조가 뭐 하면서부터 사라지면서부터 방점도 존재 가치가 없죠. 성조가 다 찍을 게 뭐 있어? 성조가 사라지면서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너 어디가? 이까 된 거죠. 사라지면서 방점도 같이 점 표기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죠. 성조가 없는데 성조 표기하려고 하는 게 왜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요. 됐나요? 그런데 마지막 4번 현대국어에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어. 부산 말고 지금 서울말 표준말 해도 상성은 퀴즈 이거 꼭 알려줄게. 이거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의문문. 닥쳐. 그거 아니야. 봐봐. 우리 눈이라는 게 있고 눈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하나가 이제 스노우고 이제 하나가 아이라고 한다면 하나 길게 말. 우리 지금 이제 장단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동음이어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건 그러니까 신체가 다 짧아. 이건 발. 그다음에 여기 여름에 이렇게 쳐놓는 거는 발. 그 있잖아, 중국식 발. 그다음에 요게 신체는 다 짧아. 눈. 그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게 눈. 이렇게 발음하거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발음을 신경 써서 발음하지도 않고 누가 그렇게 발음했는지 듣지도 않죠. 눈에 들어가서 너무 차가워. 그럼 당연히 아이의 스노우가 들었겠지. 스노우에 내 눈알이 들어갔겠니? 오, 너무 잔인하다야. 봤더니 눈알이다. 문맥으로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원래 발음은 눈에 눈이 들어갔어라고 해야 되는 거겠지. 원래는 그지. 발에 걸렸어. 이렇게 되는 게 맞긴 해. 원래는 맞아.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그렇게 최대한 하려고 하죠. 근데 나는 그렇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눈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 퀴즈 1초만 대답해줘. 현대국어의 장음이 뭐의 흔적일까요? 현대국어의 장음이 뭐의 흔적일까요? 얘들의 일 없지. 얘는 당연히 아니지. 얘는 오히려 반대지. 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리가 길 수가 없죠.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얘들아, 그럼 봐봐. 15세기 국어의 상성은 어떻게 발음하는 거였어?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근데 성조가 없어지니까 이게 뭐로 변한 거야? 그냥 이렇게 변한 거지. 이게 깎인 거죠. 대신 길이만 유지된 거지. 그래서 현대국어의 장음, 동음이어의 경우에 일부 장음은 상성의 후예. 알겠어? 여기까지 하면 끝. 의문문도 상성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문맥을 다 봐야 돼. 여기 한번 봐볼까? 여기 의문문이 없어가지고 여기 일단 의문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의문문이라고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건 저 잘 모르겠네요. 나도 성조가 어떤 소리에 성조를 넣는지 그건 나도 모르니까. 나는 부산말도 못하는데 600년 전 말을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겠니? 나도 이론으로 배워서 가르치는 거지. 내가 600년 전 발음을 어떻게 해. 그래서 얘들아, 눈 이게 스노우 vs 이게 눈 이게 아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장음이거든요. 얘는 장음. 그다음에 얘는 단음이거든요. 동음이의 경우에 단음이거든요. 동음이의 경우에 그래서 얘가 바로 뭐였어요? 얘가 퀴즈. 이 녀석을 15세기로 돌려봐봐. 이 녀석을 15세기로 돌리면 15세기 표기 어떻게 됐을 것 같아? 15세기 표기 어떻게 될 것 같니? 이거였겠지. 그지? 근데 다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소리가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성조가 없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뭐니? 성조, 소실. 성조가 사라지면서부터 올라가는 건 없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럼 결론이 뭐다? 결론. 상성은 현대국어의 장음으로 흔적이 남아있다. 예. 일부 동음이의 경우에 로 흔적이 남음. 좋아요. 여기까지가 방점과 성조였어요. 오케이, 필기하세요. 자, 지금 필기 열심히 하시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좀 급하면은 이제 스탑했다가 다시 보시면 되고요. 몇 퍼센트 남았나요? 배터리가 큰일 났네. 25% 남았네. 망했네. 10분 때울 수 있을까요? 25%가 얘가 버틸 수 있을까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국지광고 벌써 2개나 했어요. 자, 세 번째 거 뭐 가르쳐 줄 거냐면, 자, 여기 다시 봐보세요. 여기 다시 봐보세요. 배터리 25% 남았으니까 25, 저 여기 나랏 말싸미 중기에 달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그다음 뭐가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를 많은 걸로 이런 전차로 어려운 백성이 니르고자 빼이셔도 이거 하나 가르쳐 줄게. 뭐냐면 아니, 지금 시간이 원래는 사실 뭐 가르쳐야 되냐면요. 이제 이어적기란 걸 배워야 되거든요. 이어적기란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냐면 그 이어적기는 연철, 분철, 중철 그것까지 다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10분 동안 하기엔 좀 덩어리가 커서 안 되거든. 여러분 또 3시 수업 가야 되잖아요. 중기에 얘들아 애가 비교분사격조사라는 건 얘기했었지. 중국 과달라라고 얘기했었지. 달아 이거 하나 써드릴게요. 달아가 볼게. 달아 6번 이거 하나 할게. 이거 하나 할게. 딱 10분짜리 하나 하고 끝낼게요. 얘들아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휴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모자란 건 제가 보충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다음 주 월요일은 특강은 휴강입니다. 아시겠죠? 월요일까지가 우리 학원 방학이에요. 본 수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화요일날 정기 수업 때 오시면 됩니다. 화요일날 알겠죠? 일요일날 오는 거 아니야? 일, 월, 화가 학원 방학이야. 특강이고 본 수업이고 모든 게 없어. 알았지? 또 일요일날 와가지고 선생님 어디세요? 또 막 이러지 말고. 이번 주 일요일 방학이에요. 여태 못 들었어. 일요일 방학이라고. 일, 월, 화는 학원 아무것도 수업 안 한다고 니네는. 알았어? 화요일. 토일. 미안. 토일 월. 내일부터 토일 월. 미안. 우진 언제라고? 토일. 니네는 토일은 상관없고. 다른 과목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일요일 날 정규 수업, 월요일 날 특강 수업이 없다고. 알겠지? 그럼 또 와가지고 선생님 어디에요? 막 이러지 말고. 꼭 새끼들이 보면 뭐 원할 때는 뭐 깜빡했다 그러고 오지 말라고 꼭 와가지고 어디에요? 꼭 이러더라. 자 이거 가볼게. 6번 르다형 용언의 활용. 이게 딱 10분이면 끝나. 네, 조금 어렵다. 딱 10분짜리. 6번이지? 르다형 용언의 활용.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길게 설명하자면 끝도 없고 동사 또는 그냥 형용사로만 알아두세요. 용언이 뭐라고요? 동사 또는 형용사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음직성을 나타내는 동사와 상대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자 그리고 저 오늘 좀 늦게 왔으니까 제가 언젠가 다음에 한번 저기 수업을 조금만 한 10분 정도씩은 더 할게요. 오늘은 어쩔 수 없고 오늘 3시에 다른 모강 있지? 다른 3시에 다른 수업 있지? 다 있지? 없니? 3시에 수업 없니? 3시 수업 없어? 그럼 10분만 끝낼게. 르다형 근데 이게 배터리가 못 버텨줄 것 같아. 르다형 지금 20% 남았거든. 잠깐 기다려. 르다형 용어는 말이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현대 국어에 다르다라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아라는 어미를 집어넣어 볼게요. 다르다란 말에다 아란 말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니? 기본형 어미는 뭐하고? 날라가지. 얘가 어떻게 변하니? 다르다에다가 아가 되면 난 너랑 달라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무슨 형이 돼? 달라라고 해서 난 너랑 달라라고 해서 무슨 형이라고 그러냐면 잘 들어.
그래서 무슨 형이라면 리을형이라고 하는 거야. 난 너랑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형이라고 그러냐면 리을형이라고 그래. 리을 아니 그냥 이렇게 가르쳐. 리을 야 파란색 안 보이니? 잘 안 보이니? 노래 써줄게. 리을형으로 불규칙 활용을 해요. 리을형 불규칙 활용을 해. 불규칙 활용해. 얘들아, 그럼 원칙대로는 어떻게 얘가 활용을 해야 되냐면 원칙대로는 다르다에다가 다 대신에 아가 붙이니까 아니라 다르아라고 해야 되잖아. 나는 너랑 다르아.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달라. 그러니까 불규칙으로 활용을 하죠. 근데 그게 어떤 식이라고요? 앞에 없던 리을이 하나 생기고 뒤에 있던 의가 탈락돼서 달라 이렇게 발음한다고. 아니 마찬가지로 가르다 뭐 이렇게 편을 가르다도 야 묵직바로 편 갈라라고 얘기하자는 거죠. 왜요? 아까 개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까 개가 지금 2시간째 지금 같이 청각하고 있는 거 지금 얘기해요. 잡어. 하여튼 갈라. 그다음 무슨 뭐 또 뭐 조르다도 야 엄마한테 가서 졸라 저 리을 되잖아, 그죠? 아이폰 사달라고 좀 졸라 이렇게 되잖아, 그지? 갈라. 근데 현대건 이렇잖아. 600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근데 이게 600년 전으로 가볼게요. 600년 전 띠리디리 타임머신 한번 타고 갈게요. 600년 전 15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15세기로 가면요. 얘가 뭐로 되냐면요. 리을 제로형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칸을 미안해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써줄게. 얘를 600년 전으로 가면 즉 15세기 후기 중세기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후기란 말을 뺄게요. 15세기 중세기로 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달아라고 해. 달아. 나는 너랑 달아 이렇게 발음해. 이상하지? 근데 그게 그 당시에만 그 당시 사람으로 치면 우리나라 지금 말이 이상한 거지. 나는 너랑 달라? 다르다니 마 달아라고 해야지 마. 달아라고 해야지 마. 그냥 달아라고 그랬어 이렇게. 근데 얘들아 그 마치 뭐 초콜릿이 달아랑 발음 비슷하지. 근데 이거를 리을 이응형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앞에 동그라미는 이응이 아니라 그냥 형식 의문이지 빈자리지. 리을 제로형이라고 해야 돼.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써줘야 돼. 정확히 얘기하면 리을 그다음에 요렇게 써줘야 돼. 왜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리을 읽을 때 제로라고 읽으시면 돼요. 리을 제로형 불규칙 활용했어요. 그래서 나랏 말싸미 흉기에 달아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변천사를 알려줄게. 변천사 마지막 이건 간단해. 이것만 하면 끝이야. 3번이면 돼. 변천사 알려줄게. 이게 1번이라고 할게요. 자 2번 가볼게요. 이건 끝이에요. 변천사 알려줄게. 15세기 뭐라고요? 배터리야 버텨줘. 19% 되겠다. 15세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15세기 리을 무슨 형? 제로형. 자 발음해봅시다. 리을 제로형 시작. 리을 제로형. 그러다가 16세기 100년 있다 바뀌어 리을형. 지금이랑 똑같아져. 리을형. 리을 제로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 15세기 방금 했잖아요. 리을 제로형이야. 쓸 땐 공집합처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리을 제로형으로 활용을 해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16세기로 오면요. 지금이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리을형 지금이랑 같은 형태 리을형으로 활용을 해요. 그다음 17세기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근대 국어로 가는 거죠. 임시련의 병자론 이후에 17세기는 어머 골 때린다. 리을 니은형이 돼. 달나. 야 우리 묵직바로 편 갈나. 리을 니은형이 돼.
왠지 나도 모르지. 17세기는요. 근데 그죠? 리을 니은형이라는 아주 말도 안 돼. 지금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발음으로 해요. 그랬다가 현대 와서 다시 뭐로 복원이 된 거예요? 리을로 다시 복원이 된 거예요. 리을로 다시 회귀랑 글쎄 이게 언젠가 뭐 한 23세기 되면 또 바뀔 모르죠 뭐. 우리 죽은 다음에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르다용어로 뭐 해볼까요? 오르다 한번 해볼까요? 오르다. 예를 들어 오르다로 뭐 산에 오르다 할 때 산에 오르다로 해볼게요. 오르다. 뭐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 얘들아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 뭐 얘들아 물을 마셨다 같은 거 하게 돼요. 이걸 만약에 표기해 준다면 올라가 물을 마셨다. 이걸 표기해 볼게. 15세기는 어떻게 써줘야 되니? 산에 올아가라고 써줘야 되는 거지. 16세기는 어떻게 써줘? 지금이랑 똑같이 올나가. 근데 그거는 뭐라고 발음하고 발음도 안 되네. 올나가. 어떻게 발음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야. 올나가. 지금은 다시 올라가. 얘들아, 그래서 아주 내가 멋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이렇게 바뀔 거야. 근데 앞으로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감정가 보여주시죠. 진품명품 이런 거 알지? 근데 거기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도자기 밑에 딱 보더니 하고 막 문서 글자 몇 글자 보더니 그림 딱 보더니 몇 세기인지 맞추잖아, 그지? 그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15세기 누가 남긴 것으로서 상당히 훌륭한 겁니다. 해가지고 막 10년 더 나오고. 근데 어떤 아저씨가 막 당당히 나가지고 이거 저희 그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300년 된 걸로 봅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모조품이에요. 해가지고 막 500원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거 어떻게 한 줄 알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15세기 세종 때 교지로 받은 책이라고 해. 교지로 받은,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었던 뭐 벼슬을 잘해서 백성을 잘 다스려서 교지로 받은 책이야. 교지로 받은 책이어서 이게 600년 된 서적이어서 거의 내가 지금 의뢰인이 지금 이 책은 거의 뭐 한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의뢰인 기대하는 가격 보여주시죠. 해가지고 100억을 딱 쓴 거야. 그럼 덩덩 하면서 감정하잖아. 세종 때 저희 선조께서 받은 게 확실합니다라고 했던 거야.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뭐 하는 거니? 이런 표기법 보는 거지. 근데 세종 때 받은 거라고 써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써 있어. 굴하지. 최소한 조선의 광해군 때 이때 받은 거지. 이것은 오래되긴 했지만 세종 때 600년 전 아니고 한 200에서 300년 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가 뭐야? 이런 거지. 만약에 올라가라고 쓰여 있어도 최소한 이때일 수는 있어도 최소한 세종 때 건 아닌 거죠.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야. 이것은 광해군 때 정도로 생각이 돼서 한 250년 정도 되는 걸로 보고 100억은 닥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미술 같은 건 이런 거지. 뭐 뒤에 15세기는 도자기를 예를 들어서 뭐 X표형으로 만들었다든가, 그다음 16세기에 와서 Y표형으로 만들었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형식을 보고서 Y표로 돼 있네, 뻥치고 있네, 개새끼 뭐 이런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잖아. 국문학에서 이런 걸 공부하잖아. 이런 어학 공부하잖아. 나중에 니네들 어떤 서적을 보면 이게 몇 세기 책인지 맞출 수 있어. 이게 형태가 변하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뭐 말인지 알죠? 어떤 책이 세종 때 조상이 받은 거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써 있다. 그럼 그 새끼 뺨만 때리면 되는 거지. 어디서 사기 쳐 이러면 되는 거지. 너 어떻게 알았어? 마 르다형 동사가 마 리을 니은형 아니야 임마! 이건 마 일제강점기 이유 아야 일제강점기 임진왜란 병자는 이유잖아 임마! 꺼져 새끼 어디고 속이려고 이러면 오우 졸라 이게 뭔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리을형이면 둘 중에 하나지. 리을형인데 책이 되게 빳빳해. 그럼 이것도 아니지. 이거겠지. 일제강점기 때 표절한 모사한 거지. 그래서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거 써서 한 70년밖에 안 된 것으로서 감정가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니? 자, 오늘 배운 거 뭐 배웠어요?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좀 늦게 와서 쉬는 시간 없이 해서 좀 약간 힘들었을 텐데 미안합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오려고 지난주에 실수해서 나도 사람이 또 실수하고 싶었겠니? 이들한테 민망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10시 40분에 나왔는데도 지금 왔어. 오, 사고에 공사에 장난이 아니었어. 아유. 그래서 어쨌든 한 15분 늦었는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쉬는 시간 없으니까 좀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이거 그래서 1부, 2부로 제가 보통 나누는데 오늘 그냥 1부밖에 없습니다. 요거로 그냥 혹시 공부하고 싶으면 다시 공부하시고요. 자, 여러분은요.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숙제는 예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예습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복습해 보셔야 돼요? 누적 복습. 왜 누적 복습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 복습을 그러면 오늘 배운 것만 하는 게 아니겠지. 언제 거서부터 해야 되겠니? 제일 처음서부터 아서선 지읒,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글자 제자 올리서부터 누적 복습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일요일 날 우리 정규 수업 없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특강 수업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화요일 날 정규 수업 때 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